어쨌든 이거 방송과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문제에 귀착을 하게 되는 건데 언제부터 이 그 진보 진영 안에 있는 유튜브에서 분화가 생겼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도 2024년 1월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저희도 맹렬히 싸웠죠. 네. 정말 탄핵되고 이렇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종류의 차이가 조금씩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대의 목적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거의 같았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된 이후, 그러니까 2025년 6월 이후에 사실 처음에 사소한 문제인 것 같았는데 하나하나 이음이 생겼던 게 네. 처음에 인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국무위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유시민 작가도 이제 와서야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을 왜 썼는가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리고 중도 보수를 또 포괄을 해야 되니까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뭔가 진영안을 굉장히 깊숙하게 생각하다 보면 반발 심리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거는 유튜버가 작동을 했다고 보거든요. 음. 일부 유튜버의 먹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걸 이미 경고를 들었었어요. 서정욱 변호사랑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네. 서정욱 변호사가 야당일 때가 좋대. 야 여당하면 힘들다. 그 얘기를 분명히 저한테 하셨어요. 본인들도 힘들었다는 거야. 야당할 때는 할만했는데 갑자기 집권을 하니까 고성국 전환기는 아니었지만 서정욱 뭐 다 분화가 됐다. 분파주의가 되는 거죠 대승이 우리가. 예. 왜냐하면 먹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야당할 때는 여당 공격하는 윤석열을 공격하는 먹거리로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되면 분화가 될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는 또 집권 여당을 씹는 부류가 생길 것이다라고 분명히 서정욱 변호사 저한테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편하대요. 지금 평론하기에 야당이 되니까 나는 좋다. 나는 정청래 편이다. 편 들어주면 좋죠. 그래서 먹거리가 좋게 말하면 아젠다인데요. 네. 그게 합당, 검찰 개혁, 그 검찰 개혁도 아니죠. 보안 수사권 무한수사권 문제. 그런 거에 덜 된 것처럼 인사 그런 것들을 유튜브라는 대한 매체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전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슈 메이킹을 하는 거다. 그렇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네. 재미없어서 빠지거든요. 뭐 또 싸워야 가서 본단 말이야. 아, 또 싸우나? 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그렇지만 그 기존의 기성 미디어들은 한 명이 아니에요. 수명의 지성들이 집단 지성이 있기 게이트 때문에 키핑을 하죠. 예. 그 사람들은 이걸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근데 거긴 편해. 어준이 형만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제할 수 있는 걸 잃어버린 게 아닌가. 네. 그게 이번에 유시민 아니, 작가님 일까지 그럼 그런 생긴 거라고 현안들을 봅니다. 개개별로 좀 이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인선의 문제, 그리고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방송하면서 우리 명민주 씨도 보고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본인 방송하면서 반문세체가 짙었다. 그 이병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솔직히 문제가 되는 발언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친홍계, 홍준표를 따랐다. 이런 식의 표딱지가 뭐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서로 날아가게 되는 셈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한 게 초장부터 우리 명민준 씨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얘기 또 방송에서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친명이라고 하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이 사안들을 맞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뭐 이해운 때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도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아니 솔직히 많았죠. 네. 많고 음. 저 사람은 진짜 뭐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거를 대놓고 하나하나 꼬집어 가지고 정부를 무언가 흔들려는 정도의 임팩트를 준다면 과연 그게 친명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진짜 친명이라고 한다는 건 대통령을 믿으니까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최대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게 전 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인사를 썼을 때 평가는 결과로서 나중에 받는 겁니다. 왜 그거를 할 때부터 국민이 주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런 시도를 했을 때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면서 지지했던 나도 이게 지나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네. 내가 지지자로서 유권자로서 이런 부분은 내가 반성하고 다음에는 어떤 좋은 선택을 해야지라고 같이 나도 평가를 간접적으로 받는 거지. 예. 하나하나 배나라 감나라 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뭐 정부를 흔들다 뭐 딴지 게시판에 가면은 무슨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상한 조롱 글이 올려. 그게 무슨 친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민주 씨 얘기를 수용하다 보니까 그럼 혹시 될 때부터 불만이었던 거 아니야? 예, 저는 이 생각 들거든요, 솔직히. 결국은 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인사는 반대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진영에서 인사를 문제 제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칭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민준 씨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칼일 뿐이에요. 칼로 뭐 자기 배를 찌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하고 하는 인사인 거예요. 정책을 뭐 하는 거는 비판을 할 수 있고 달리할 수도 있지만 네. 인사 부분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 이름 또 까먹어 찾아봤는데 한찬식이 민정수석. 난리 예. 났지 않습니까? 먹거리로 또 나와가지고 또 아침 내도록 막 떠들어 제끼면 또 2시에 또 떠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침에 떠들면 2시에 떠들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그게 믿는 거예요. 한찬식은 잘못된 인사다. 근데 그때는 웃긴 게 민정수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칼이에요, 칼. 내 칼이야, 내 칼이. 이 칼 남 찌르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사람 누구예요, 그 칼을? 이재명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새끼 이상한 칼이다, 이 버리면 돼요. 뭐 이런 칼이 다니까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재명이 판단해서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를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난 이해를 못했고, 저는 이거는 일종의 어떤 먹거리, 유튜버들의 먹거리, 또 일종의 지금 유시민 우리 작가님이 정책을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부터 반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쪽 원래부터 사람이 예. 채용이 되고 발탁이 안 된다는 것까지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혹시나 저 사람이 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 있었는데 윤석열을 바라봐라. 개판치면서 예. 어쩔 수 없이 된 건데 좀 어쩔 수 된 거잖아요.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걱정하는 그대로 우리 쪽 사람 안 쓰고 저 자기 이상한 특히 더 핑계대기 좋은 거는 저쪽 사람을 왜 쓰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때 사람도 또 엄청 쓰거든요. 뭐 정은경 이런 사람 문재인 사람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때 질병관리본부장 했잖아요. 그 네. 사람 쓴 거는 또 별말 없어요. 없고 또 우리 노동부 장관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쪽인데도 민주노총. 네, 예. 그 얘기는 안 해요. 몇몇 이해운 뭐 잘린 이해운이나 이런 사람만 얘기해가지고 막대하거든요. 저는 인사 자체가 어떻게 됐든 비판하려고 계속 비판하려고 보고 있는 것 같아. 야, 뭘 비판해야 되지? 요거 하나 올라와 봐. 이거. 뭐라도 두더지 나오면 게임이야. 예.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유심 작가님이 여기 종료되잖아요. 근데 유심 작가님 원하는 게 뭐였지? 검찰개혁, 보안수 폐지하고 인사 뭐 재건축 뭐 증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 용역이 뭐야 촉법이야. 저둘 나는 용역인가? 모르겠다. 둘다한것 외모 약간 촉법인데 보니까. 내 같은 사람이 안 나오고 떠들지 않고 그래 되면요 끝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또 나와서 또 다른 비판을 할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떠들 겁니다. 저는 아예 이번에 느꼈어요.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뭘 원하는 지금 원하는 거는 하여튼 명픽은 안 되고 안 명픽이 되라. 그럼 정청래 되라는 거 원하는 것 같고 보안사건 폐지 그래 해줘도 또 끝나면 또 얘기하고 아니 그리고 그게 반복될 것 저 같아요. 명핑 얘기도 제가 성질이 났던 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민주 씨도 그때 방송에서 알 거예요. 정원 후보 네. 물론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샤웃한 게 맞아. 샤웃한 게 맞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후보가 된 다음 행보들을 보면은 일부 유튜버들이 저는 비판 안 했습니다. 비판했던 행위가 뭐였냐면은 아지오라고 네. 그 수제화 만드는 데 갔을 때 그 행사에 누구랑 갔죠? 유시민 작가님. 아니 본인이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선거 때 잘 되라고 도와준 사람인데 불공정 경선을 했다고 갑자기 해석을 들고 나오니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기준과 잣대가 있는지 의심이 돼요. 그때 그걸 나서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묻으면 망한다니까. 진짜로 뻥이 아니라. 이번 명픽도 저는 좀 충격적인 게 조정식 의장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럼 모멸감이 조정식 의장한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육선 의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정치라는 거는 정당 정치가 그런 거예요. 누구가 친하다 그러면 선출하고 픽을 받는 그거는 이재명의 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70%면 당원 중에 그 70%한테 어필을 하는 거지 이재명에게 픽이 되는 겁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정원호고 픽이 떨어졌고 한준호도 픽이 떨어졌고 그런 얘기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조정식 픽이라서 됐다. 이게 무슨 논리가 말이 맞습니까? 그 픽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대통령을 앞에 두지만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걸 설명해줘 알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 아까 유튜브의 문제 제기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공감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유튜브를 지금 되게 화랑으로 만든 분들이 네. 기성 언론을 많이 비판했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은 대통령 의중 같은 걸 니네들이 멋대로 해석해서 맘대로 독자들한테 전달한다 이런 그쵸. 거였는데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도적 기술적 발전 통해서나 워낙 소통 왕이기 때문에 X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불평분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방송 나와서 누구를 천거해주고 정책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국민들에게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니까 이러다가 우리 룸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건 공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네. 그런 혹시나 입지가 줄어들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국민 보고회 그대로 해버리고요. 업무 보고도 다 해버려요. 거기다가 또 모자라면 글까지 엑스에 써가지고 그렇지. 다 네. 알려주시잖아요. 솔직히 유튜버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죠. 이번엔 정확하게 얘기하더만요. 마키아벨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쁜 거는 시키고 뒤에 좋은 거는 자기가 다 숨어가지고. 해먹는다. 근데 예. 옛날엔 안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눈을 가린대. 정성호 장관이 막 이재명 가리고 봉욱이 막 뛰어가지고 이재명 거짓말 쳐가지고 막 한다는 식으로 다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유튜버에서. 그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수차례 걸쳐가지고 검찰 개혁 보안성 관련해서는 메시지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뜻을 똑같아요. 밝혔어. 똑같아요. 예. 똑같은 게 뭐냐면 그분이 좀 더 신중하게 좀 논의해 달라는 걸 얘기했어요. 처음부터까지였어요. 예. 근데 왜 다 자기 마음대로 계속 해석해 놓고 그래서 결국은 보면 유튜브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도 한 요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결과로 지금 입증이 되는 건데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라고 나왔는데 61대 23. 지금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거는요. 만약에 대통령이 기치를 보안사건 폐지로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윤석열이 예들 좀 그런데 의대 정원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래가 의대 정원 2,000명 하다가 갑자기 여론이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라도 윤석열이 바꾸는 것처럼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막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겠죠. 이제 효도를 하지 말자 부모한테. 막 그런 여론이 60% 됐다. 이러면 지켜야. 그건 아니면 독도를 주자 일본한테. 막 그런 여론이 많이 커졌어. 한 60%는 독도를 주자. 20% 안 주자.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대통령이 지켜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맞아요. 예. 근데 검찰 이거 보안수사권 내가 봤을 때 발톱에 때도 아닌 거거든요. 이걸 갖고 61% 2%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간다고요? 이해할 수 아니, 근데 없습니다. 우리 둘 같은 사람은 사실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업역이 그쪽이 아니니까. 근데 저도 변호사를 많이 알지만 현직 변호사 명찰 달고 있는 사람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 폐지 아니면 전면 부활 얘기한 양극단의 얘기라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책임하다고 예. 봐요. 저는 만약 변호사들 이제 방송을 보는데 제가 아는 많은 수의 변호사 민변을 비롯해서 민변도 60%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폐지가 예,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보완하자고. 취지로 얘기했죠. 예. 저는 사실은 형사건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사건은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도 있고 변호사는 두 사람 다 변호를 하거나 대리해준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일 땐 바라는 게 뭐냐면 대충 조사받기를 바래요. 그렇지. 우리 요 본능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경찰이 네. 좀 멍청한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건 맞아요. 근데 피해자야. 고소인. 성범죄 피해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때는 변호사 어떤 생각을 항상 가지냐면 이 멍청한 놈들한테 제 조사를 다 받을 수 있을까? 한 번 더 조사를 제대로 받는 쪽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딱 요 논리인 거예요. 한쪽만 봅니까? 세상에? 그렇죠. 변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6대4로 가해자를 많이 합니다. 가해자가 돈이 더 돼요.
아니 뭐 지금 구속되는데 돈 주지요. 그래서 고소한 입장은 적어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변호사들이 돈 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가해자가 판치기 좋은 세상. 네, 6대 4로 네.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구속되기 직전에 돈을 다 가지고 와요. 네. 그렇지. 근데 피해자들은 뭐 안 그래도 억울한데 뭐 돈을 변호사 주겠어요. 많이 안 주거든요. 고소 대리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판을 친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사실은 법조인들은 알고 있어요. 좀 이재명 대통령 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유시민 작가님 잘 모르시겠죠. 그걸 해보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많은 법조인들 중에 또 법조인 출신 의원들 중에 그런 것도 다 배제하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저는 속으로 너무나 답답합니다. 사실.